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상황들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은 두렵기는 하지만 이 시장을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어두고 있을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올림 100%님 2부 출석하셨고요. 벙벙님과 또 한강님 오셨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정말 화이팅하기 쉽지는 않은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 앞으로의 시장들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고요. 봄님께서도 다시 출석 체크. 자, 그리고 멀고도 먼 길님 오셨습니다. 정말 멉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나 멀 수가 있나, 상승장이 이렇게나 멀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 봐야 되겠죠? 보르테님과 조이님 오셨습니다. SCHD 러브 DJ 제필의 종목이 빛나는 밤의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또 인사해 주셨는데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상장군 최님 또 앞서서 남겨주신 종목들 저희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출석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발표된 CPI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낮게 나오면 그래도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딱 맞게 나왔단 말이죠. 예. 자, 둔화 성장 상승률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오늘 장의 하락도 한번 짚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뭐 CPI 발표는 이 예상치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6.0, 6.1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오늘 아침에 최종 나온 예상치는 6.1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6.0 정도로 0.1 정도 낮은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월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별 같은 경우도 0.5 지금 0.4였다가 0.5로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요거 0.4로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뭐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CPI 근원 CPI는 전년비는 5.5로 똑같이 나왔고요. 이 근원 CPI 월별이 살짝 높게 나왔어요. 0.4였는데 예상치가 0.5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나왔고 뒤에 근원 전월비 같은 경우는 살짝 높게 나왔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CPI가 시장에 주는 뭐 그런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요. 근데 연준의 지금 행보에 지금 조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자, 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0.5는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0.25 또는 동결 요게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0.5가 조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또는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시장에 호재일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할 때 그때 금리 인상기 인하기 뭐 이런 부분들 다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야인시대 미니 강의에서도 딱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경기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뭐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뭐 잠깐 단기적으로야 뭐 시장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일단 뭐 지금 현재 저는 0.25 정도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아직까지 물가가 잡힌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조금 뭐 이 어렵다고 이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통화 정책을 완화했을 때 그때 이 치렀던 대가가 굉장히 혹독했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PI는 뭐 내일 또 PPI도 나옵니다. 내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 소매 판매도 나와요. 내일. 그래서 이 부분에도 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큰 산은 좀 넘은 것 같고요. 자, 0.25를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걱정될 수 있어요. 연준이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거는 야,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그다음에 경기는 경기대로 망가져 버리면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왔을 때가 가장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일단 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때 금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물가는 물론 잡아야죠. 물가를 잡아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동결은 아니고 0.25 정도로 인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시장은 선물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하락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 그 정도만 나왔어도 뭐 시장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외국인들의 힘을 정말로 실감하게 만들어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현물 시장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한 6,300억 코스피 시장에서 6,3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2,1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한 9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부분들이 있었죠.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오늘 1조 4,2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자, 이 1조 4천억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는 뭐 1조 8천억까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 종가 기준으로도 뭐 현선물 시장 합치면 거의 뭐 2조 3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들의 절대적인 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준 하루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제일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뭐 대만도 1%대 초반 정도 하락했고요. 중국 증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워낙 많이 올라서 어제 오늘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선물 시장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보통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 이 거래 외국인들이 19조 6천억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18조 2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요거는 판이 좀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매도를 이렇게 치면서 미결제약정도 잔뜩 늘려놨어요. 미결제약정이라는 거는 매도나 매수를 진입을 하고 청산하지 않은 그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18,000계약 정도 미결제약정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일단 뭐 내일 당장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과하게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만기가 6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자, 이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청산을 안 한다라면 외국인들은 6월 만기 때까지도 시장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2월 28일 날 이 투자의 신 2부 시간이었었죠. 그때 편작의 예까지 들어드렸잖아요. 편작의 형은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그럴 때 미리 뭐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병도 안 나는데 편작은 많이 아프게 되니까
그때야 고치니까 그 사람 이름이 제일 높았었는데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28일 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조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계좌에 대해서 편작이 되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반등 나오는 구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단 이번에 낙폭은 좀 워낙 많이 컸으니까 반등이 좀 나오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이용해서 조금 현금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뭐 마감 무렵에 미니 강의가 있죠.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된 CPI 또 그로 인한 영향과 또 오늘장에 대한 분석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 우리 마무리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CPI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선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1%대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또 잠시 후에 이제 또 본장이 또 개장이 될 텐데 미국장 계속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당장 또 우리 내일장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조금 더 큰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 어떤 방향성을 좀 그려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하게 빠지고 또 마음도 지치고 한 날에는 더욱더 전화기를 드셔야 합니다. 전화 주셔서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더 긍정의 기운들 또 우리 양봉 이재필 선생의 기운들 직접 목소리 들으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화 상담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상장군 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1,6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오늘 3.46% 하락이고요. 2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뭐 박스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만 보자면 또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상장군 최님께서는 그래도 손실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고 따라서 추가 매수로 좀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런 것들을 주로 해외 자원 개발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뭐 그래서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 해외 자원 개발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시장 대비해 갖고 뭐 작년에 뭐 3,000포인트 정도 근처에서 시작해서 급락했던 2,100포인트까지 빠졌던 그런 시장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자, 실적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도 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자,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 6천억 정도?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어떤 이 좀 강한 모멘텀들 이거는 원재료 가격들 뭐 그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큰 변화가 없어요. 저도 이 CPI 관련해 갖고 조금 연구를 하느라고 최근에 뭐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 원자재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1월 달보다 대체로 2월 달에 뭐 원자재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올라가야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움직일 만한 그런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죠.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뭐
바닥권 가까이 뭐 조금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전에 저점 찍었던 자리, 이 자리가 뭐 2450원 정도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좀 뭐 살짝 붕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19,65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 찍은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뭐 깨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꼭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꼭 집어서 추가 매수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2만 원 아래 구간 2만 원을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도 나오니까요. 2만 원을 살짝 깬다라면 그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이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매를 하시려면 2만 원 아래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반면에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이평선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여기 뭐 240선도 있고 120선도 있고 60선도 있고 20선도 있고 여기 다 모여 있어요. 22,000원대 살짝 위에 정도에.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좀 올라가다가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매를 꼭 하시려면 2만 원 아래에서 추매하시고요. 위에서 정리하는 저 가격대는 뭐 한 22,000원 위에 선 정도 그쯤 선에서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2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이고요.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짧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000원 인근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출발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도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을 많이 남겨주실수록 이 시간이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알찬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오늘장에 뭐 워낙에 파란불이 많이 켜졌겠지만 그 종목들 다 올려주셔도 좋아요. 거의 그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저희가 앞으로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는 MPC라는 종목을 살펴봅니다. 멀고도 먼 길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4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MPC가 그래도 좀 꾸준히 잘 올라왔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MPC는 조금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계속해서 꺾여 내려갈까요? 자,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으면 시점을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거 이 펫배터리 관련되는 부분들 저도 2월 초에 지금 뭐 오늘 발표 예정이죠. 유럽 쪽에서 핵심 원자재법 뭐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당시엔 날짜가 안 나왔으니까요. 2월 말이나 3월 달 정도에 이런 법안이 발표가 되니까 펫배터리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성일라이텍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2주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성일라이텍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는 주식은 미리 좀 들어가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좀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재료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때다 뭐 2월 중순쯤이나 이럴 때 펫배터리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료 나오면 팔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임박해서 이 주식을 사는 거 이거는 잘못해서 물리면 좀 MPC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과하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만 잘못하면 뭐 재료에 따라서 재료가 노출되는 날, 그런 날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아마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단기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근데, 이게 다행인 건 뭐냐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크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펫배터리 처리 전용 경기에 대한 그런 특허를 갖고 있어서
뭐 그걸 재료로 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 MPC라는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면 매도를 하셔야죠. 근데 다행인 게 이 MPC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6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요.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거 정도나 아니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 HTS에서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좀 있으면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내일 또 빠질 것 같아요. 내일 또 빠질 것 같으니까 단기적이란 얘기는 좀 안 맞는 그런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매수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매수하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뭐 기다리시다 보면 좀 반등 나오는 구간 실적 부분들이 실적이 되는 종목이니까 뭐 하락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면 한 8,000원대 근처 정도, 이 정도는 좀 강하게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자, 8,000원대 근처가 이날이었죠. 3월 2일 날, 뭐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확 터진 그런 날이 있었고요. 또, 이 3월 7일 날도 마찬가지, 급등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한 8,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판 IRA 법안이죠. 유럽판 IRA, 이 CRMA가 발표일을 이틀 늦추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네요. 원래 오늘 발표였는데 16일에 법안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MPC도 재료 소멸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반등을 기다리신다면 8,000원까지는 가능합니다. 8,000원 최종 목표가로 한번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붕어빵 계란빵님 오셨고요. 송현수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반갑고요. 궁금한 내용들, 궁금한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네, 힘드셨죠? 네. 자,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을 통해서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건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솔리드, 네. 7,7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이 종목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겠어요. 한 번에 30% 다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물타기를 하셨을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조금씩 물 타서 이제 30%가 됐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자, 솔리드 지금 5,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제 얼마 전에는 6,000원대에서 계속 있다가 6,500원까지 올라오고, 해서,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시장도 조금 오늘은 무너졌고, 갑자기 6,000원대에서 확 내려가길래, 이게 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이제 올 수 있을까, 라는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요. 네, 자, 몇 번의 좀 희망적인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솔리드 다시 한번 좀 매수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물 탔는데 이게 7,700원이면 그쵸? 네, 오래됐습니다. 예. 뭐 한 적어도 뭐 재작년 정도 그때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재작년 정도에는 또 기대감도 그때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뭐 미국 쪽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죠. 계속 연기가 돼서 이 실적 부분들이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뭐 거의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하긴 했는데 61억밖에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네. 기대감만큼 실적이 충족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2분기부터요.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네. 1년치도 보면 한 276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쪽이 이 5G 망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창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많이 수주를 했는데 그 실적들이 지금 찍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럽도 투자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가 하웨이였었는데요.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 거의 발도 못 붙이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노키아나 아니면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물량들을 좀 이렇게 흡수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거기에 관련되는 이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솔리드는 주로 하는 게 인빌딩 중계기라는 걸 하는데요. 이 5G 같은 경우는 이 전파가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 벽이나 이런 걸 통과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건물 안으로 이렇게 전파를 뿌려줄 수 있는 그 중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되고 처음에는 기지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세우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 건물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투자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막 이렇게 좀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한테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이 시장이 오늘 급락하는 과정에서 한 5% 정도 급락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보통 보면 지수보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많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급락은 회사나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같이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시간은 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좀 오래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요. 시간은 네네.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전체 시장도 조금 안정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 이 솔리드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빠져도 좀 제한적일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조금 보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긍정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고요. 한번 믿고 조금 더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솔리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수익내서 집박구자님께서도 더 높은 가격에 지금 솔리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같이 좀 진단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솔리드 매도하고 2차 전지로 갈아타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갈아타기 전략은 또 어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예. 좀 더 기다려요, 솔리드? 지금 2차 전지 주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이유가 이 유럽형 IRA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게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쪽에서 갈아탄다라는 거는 뭐 그건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솔리드를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렇게 바꿔 타는 전략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또 진단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은 또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우리 보르테 님이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펄어비스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3,92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아, 이 종목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 9만 원대면 또 가지고 계신 지도 오래되셨고 오늘 펄어비스는 41,0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이 뭐 한 10%, 20% 뭐 이렇게 빠졌을 때는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나버린 경우에는 뚜렷하게 뭐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답이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 펄어비스가 어떤 뭐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없고요. 그리고 이 주식이 뭐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뭐 10%, 20% 안쪽 정도 그 정도 손실이라면 뭐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십사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답을 내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주식을 보유를 하려면요. 이 주가 자체가 뭐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든가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크게 막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장세가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펄어비스의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166억 영업이익 기준 166억을 벌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11억 적자가 났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저때 2020년도에 고점을 찍고요. 계속해서 확 줄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에 기대서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뚜렷한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부분들처럼 뚜렷하게 향후에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게임주들이 좀 막연한 말씀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게임주들이 성장을 가장 크게 한 게 처음에 개화기였었죠. 그때 리니지나 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그때 사람들 뭐 며칠씩 밤새다가 PC방에서 며칠 게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그때가 1차 성장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들 전부 다 앉으면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게임들, 이게 2차 성장기였어요. 근데 지금 3차 성장기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 3차 성장기는 뭐냐면 VR이나 메타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3차 성장을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굉장히 오래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도 VR 기기 뭐 이런 것들을 뭐 동맹을 만들어서 VR 기기를 만든다라고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동맹도 맺은 부분들도 있고요. 자, 애플이 VR 기기를 아직까지 안 내놨는데 뭐 언제 내놓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VR 기기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보급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애들이 그런 거 사달라 그러면요. 공부할 테니까 나 이거 공부하는데 필요해. 그냥 화면 보니까 집중이 안 돼. 이 VR 기기 끼고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집중이 잘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줘야죠. 할 수 없이 사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자, 뭐, 제가 과거에 좀 예를 많이 들어드렸던 부분인데,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야구 같은 거, 이런 거, 입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면요. 엄청난 그런, 뭐, 경기장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VR 기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게 독자적인 뭐, 지금은 컴퓨터에 연결해 쓰고, 뭐, 휴대폰에 연결해 쓰고 그러지만, 나중엔 이것도 독자적으로 뭐, 단독으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기기로 아마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3차 성장기를 이끌 거예요. 지금 좀 기간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길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시기가 온다라면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한꺼번에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3,000원에 매수하신 거 지금 정리를 하시라는 뭐 그런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 뭐 그런 어떤 모멘텀들 방금 좀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궁금해요 라고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손절을 하면서 빠져나오기보다는 조금의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시각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따라 이렇게 종목 진단 올라오는 종목들마다 또 같이 물려있는 분들이 또 채팅창에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진단 함께 참고를 하시고 같이 물려 있었으니까 같이 탈출하고 같이 수익을 내는 그 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HPSP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 이영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 문의를 남겨주셨고요. HPSP 무상증자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일단 HPSP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요. 지난해 7월 말에 상장을 해서 이제 막 6개월 간 넘긴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뭐 오늘 시장의 흐름과 함께 좀 하락을 했고요. 5% 가까이 내려오면서 5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당 3주 배정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이렇게 무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이 무상증자 이슈가 또 주가에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일단 방금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저는 무상증자 있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2,000 종목이 넘는 종목을 다 뭐 무상증자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방금 좀 살펴봤습니다. 네. 뭐 3월 지금 17일 기준일이 보니까 3월 17일이 기준일이에요. 자, 그럼 3월 17일이면 금요일인가요? 그러면 금요일이면 예.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종가에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살려면 수요일 날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매도를 하셔도 나중에 저 무상증자 물량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요게 지금 저 시간이 좀 급해갖고 자세하게 살펴보질 못했는데 저 한 주당 지금 이게 잠시만요. 자, 한 주당 3주. 세 주. 세 주 무상증자면 요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권리락이 딱 떨어지고 나면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모레 같은 경우는 이게 착시 효과가 생기거든요. 주가 자체가 많이 권리락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거 전부 다 그냥 고향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주가 그대로 다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7월 15일 날 상장이 됐네요. 2022년 7월 15일 날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뭐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런 것들 있죠. 뭐 1년이 지나게 되면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그렇게 뭐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매매를 하시려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세요.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모레 이 권리락이 돼서 좀 쭉 치고 올라오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올라왔을 때 그때 던져주고 나중에 무상신주가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아마 조금은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은 획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들고 있다가 뭐 올랐을 때 그때 못 팔고 이렇게 있으면 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참여를 하시려면 내일 매수를 했다가 모레나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다라면 그냥 상한가 혹 말아넣거나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다음날 매도를 하면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일 모레 좀 올라왔을 때 바로 정리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내일 당장 꼭 매수를 하셔야 하고요. 내일 매수하신 이후에는 좀 부지런하게 대응 전략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수익으로 또 함께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담비꼬야님 또 오랜만에 오셨고 헝그리복서님 또 히키코모리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덕자님께서도 게임주 너무 답답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 답답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 히키코모리, 매수가는 12,300원에 비중 7% 가지고 계시고 히키코모리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물 언제 탈까요? 라고 하시면서 믿었던 우리 가족의 배신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금융지주에 좀 배신을 당했다.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금융지주가 좀 급하게 내려가고 있죠. 오늘 11,000원 에서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물타기를 잘 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2,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얼마 전에, 지난달 정도였던가, 아니면 그전 정도였던가,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건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뉴스들이 하나 좀 있었죠. 자, 뭐, 금리 같은 것들, 은행들이 막 올리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투자를 자제를 하셨어야, 좋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를 좀 살펴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쉽습니다. 이 주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좋다,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그런 종목들도 못 가는 판인데 뭔가 발목을 잡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SVC 그 파산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금융사에는 조금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지만 이게 마음 놓고 장사를 제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매수하신 그 시기가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근데 이 은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또 안정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정성은 굉장히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은행주들이. 자, 이게 1년에 3조 이상을 우리 금융지주도 작년 같은 경우는 4조를 넘게 번 것 같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도 3조 6천억 정도 벌었고, 근데 시가총액이 8조입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는 2년만 벌면 이 주식 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은행주들의 경우는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이죠. 자, 올해는 얼마를 배당할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요. 작년의 경우에는 900원을 배당했습니다. 근데 이 2022년도보다 2021년도가 이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도 900원을 배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좀 매수해갖고 차분하게 이렇게 좀 들고 가면서 배당까지 노린다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650원이 전저점 근처인데요. 자, 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면 그때는 뭐 배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본다라면 충분히 공략을 가능하고 단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과정들, 뭐 이런 과정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하루하루 일일비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긴 관점에서는 뭐 전저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7% 갖고 계시니까 뭐 매수하신 거 요 7%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하셔갖고 이건 배당까지 간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길게 평정심을 가지고 길게 좀 보시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셨고요. 전저점 10,000원 근처입니다. 10,000원 근처에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미니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장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좀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요 시그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할까요? 예. 자, 시청자님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위기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보기 싫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이 PPT, 그러니까 여기 숫자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계산기 두드려서 하나하나 제가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평균적으로 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이걸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공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도 수많은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많이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님 걸로 조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게 금리 역전이 됐을 때예요. 73년 1월에 금리 역전이 됐고 78년, 80년, 89년, 2000년, 2006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칸은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 해, 그 기간입니다. 그 해, 그 기간.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금리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시차를 거쳐서 이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자,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짧게는 우리 2020년대 그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5개월 만에 왔어요. 이게 2019년도 9월 달에 금리 역전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는 2020년 1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나오는 시점은 이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판정은 엠버라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확인되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확인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요. 계속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금리 관련해 갖고 뭐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주식 투자를 뭐 한 9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한 6년 정도 되네요.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가 매번 어려울 때마다 매번 나왔는데요. 이번엔 달랐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SVB 파산을 냈죠. 그리고 그 전에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뭐 CS 크레딧 스위스가 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 얘기는 작년 11월 달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줄줄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 칡 같은 거 캐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뭐 이렇게 잎을 이렇게 조금 파보면요. 요만한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큰 거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지금 SVB 같은 경우는 저 패드에서 이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왔던 거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2개월 있다가 온 적도 있어요. 2006년도가 금리 역전되고 난 다음 22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금리 역전된 게 언제냐면요. 2022년 4월 달이에요. 처음 역전된 게. 작년 4월 달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1년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이게 침체 역전된 지가 1년 됐는데 뭐 지금 뭐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보시게 되면 금리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되는 게 13.4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주가 하락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기 그냥 말 편하게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올 거냐 강하게 올 거냐 뭐 여기에 따라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 기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왔을 때는 뭐 주가가 덜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이걸 한번 보시면요. 자, 좀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가장 덜 빠졌을 때가 1989년 1월 달 그때 역전됐을 때 그때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이. 근데 그전에도 17%, 27% 이렇게 있는데요. 그건 70년대, 80년대 연이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폭을 개별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48% 뭐 쭉 이렇게 가다가 2020년도에 고점에서 저점이 마이너스 51%였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경기 침체 왔을 때 이때 리만 사태까지 갔었죠. 이러면서 주가 하락한 게 58%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팬데믹에 의해서 짧게 왔을 때 그때도 주가 하락폭이 35%가 고점에서 저점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달 기준으로 S&P 500이 25.58%가 하락했어요. 전저점까지 내려가더라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25.58%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요. 2006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은 조금 일단 뭐 이때는 우리나라가 개방이 좀 덜 됐던 시기니까 저 IMF 이후를 봐야 되겠죠. 2006년도에 고점에서 저점이 53%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팬데믹 왔을 때 36%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미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최근 2월 중순부터도 계속 현금 만들어 두세요.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때 기준으로 3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좀 더 아픈 그런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요거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을 때요. 제가 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2008년도 1월 달에 BOA, 뭐 주택담보부채권 이쪽에서 컨트리 파이낸셜이라는 이 회사가 뭐 좀 안 좋아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2008년도 2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때 1680억 달러 경기 부양안도 승인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괜찮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위기는 리만 사태가 터지고 그때 왔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뭐 이게 하나하나가 이때마다 그랬었어요. 뭐 요걸로 괜찮겠지, 요걸로 괜찮겠지, 이걸로 끝이겠지. 이때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때 리만이 부도가 났을 때가 9월 15일입니다. 2008년도 9월 15일인데 오히려 그때는 하루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9월 말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장의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좀 나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조금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요, 우리 유튜브 라이브 공방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내일 만나실 수 있는데요. 3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 곰보다 여우같이 대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개 방송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 꼭 여기서 다양한 전략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